네, 반갑습니다. 작가 황선남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뭘 했냐면 벌의 종류 중 첫 번째 그 체벌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 체벌은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로부터 우리 유전인자 속에 익숙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가 행하는 벌 중에 하나죠. 가장 흔한 겁니다. 그죠? 뭐 때리지 마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뭔가 하면, 오랜 역사 속에 축적태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몸속에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리면 안 되는 이유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것은 문제 해결하는 방식, 그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문제 해결하는 해결법을 뭘로 배운다? 체벌, 때리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학자들이 뭔가 하면 뭐 맞은 사람이 때린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나 내 선생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때리더라, 뭐 소리 지르더라, 뭐 이렇게 폭언을 하더라. 이러니까 나도 그대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살면서 다양한 문제만 생기면 나도 때리거나 폭언을 하거나 뭐 부모들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대물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끊어야지 되는 거고요. 더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면죄부를 주더라.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하게 만들어야지 되는 건데, 그러한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맞아버리니까, 아, 나는 끝이 났다. 그 죄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때리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절대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썼는 책, 아이 키울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1분 꾸지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전국 서점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제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 책이 꽤 잘 팔리고 있어요. 이건 아동학대 예방, 아동폭력 예방서에 최적화된 책입니다. 예전에 그 교육부에서 판권을 넘기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괜찮았던 책이거든요. 제가 연구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고요. 일본이나 유럽의 역사를 보면 한 40년 이상의 역사, 검증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기도 너무나 쉬워요. 한 3, 40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아이를 절대로 때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별의 종류 중에 82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82쪽입니다. 두 번째, 벌의 종류 두 번째, 위협하기. 자, 우리들이 빈번하게 행하는 또 아이들 체벌 중에 위협하기, 좀 더 쉽게 말하면 겁주기예요. 그죠?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대개 보면 우리가 아이들 너희가 안 하면 너 안 데리고 갈게. 너희가 안 하면 안 사줄게. 어디 가서 놀러 가겠는데 너 떼어놓고 간다. 어디 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너 떼어놓고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이것도 교육의 중에 약간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육 중에 가장 또 우리 인간 근본을 해치는 게 있어요. 인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가장 큰 게, 사실 어쩌면 한 대 맞는 것보다도 한 대 맞으면 사실은 그걸로 이렇게 조금 해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그러니까 인류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뽑아내지,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이게 불안 공포. 어떠한 것에 대한 공포심을 주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을 시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군대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차라리 어디 가서 한 대 맞아버린 선배나 고참들한테 한 대 맞으면 그걸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데, 오늘 1시간 이후에 집합, 저녁에 몇 시에 지침 점호하기 전에 집합해라 하면 그 몇 시간이 그렇게 두렵거든요. 괜히 쩔 줄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인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 아이들까지 갈 것 없어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삶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제가 한번 책을 읽어가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밑에서 5째 줄 나오네요. 두 번째, 위협하기. 인간의 불행을 조장하는 요소 중에 가장 최고는 공포심입니다.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산물로 실체가 없지만 인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사실 이런 거 많거든요. 그 준비하는 거하고 내가 그게 준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겁이 나서 시도를 못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들어가면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인류를 그 불행으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여기에서 나를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렸을 때 길러지는 거예요.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포는 우리가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면 재밌거든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은 이제 겁을 나게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놀라는 걸 보면 또 우리도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공포심이 싹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아이들 동화책을 보면 계모 이야기,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팥쥐부터 시작해서 피리 부는 사나이, 온갖 것들이 다가 보면 공포심. 물론 걱정이 반전을 이루어주는데요. 사실 그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공포심들이 우리에게 많은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공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들려주는 귀신 이야기, 못된 계모 이야기, 악마 이야기 등에서 생겨나거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장난처럼 겁을 주는 이야기 속에서 소름 끼치는 공포가 생겨 어린 마음에 불행의 씨앗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씨가 뿌린다는 이야기네요. 여기 인입니다. 인연에서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것이 자라면서 비슷한 상황, 연을 만나면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괜히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여행을 가면 비가 안 올까 미리 걱정을 하고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음식 속에서 뭐가 들어있지 않을까, 온갖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적극적인 삶을 만들어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차나 배를 타면 사고 나지 않을까, 내가 뒤집히지 않을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또 보면 물론 세상이 좀 흉흉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우리 되게 이렇게 가르쳐줘. 누가 아이들 길을 물어보면 괜히 겁을 나게 그렇게 길도 가르쳐주지 마라. 물론 아동학대나 아동폭력들이 횡행해져서 그렇겠지만 그 너머에서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못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게 길을 물었을 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글쎄 그거는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사회 전반에서 믿음을 가는 그런 삶으로 간다면 달라지거든요.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못된 계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계모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우리 계모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나쁜 것 이런 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 사고의 비율을 보면 계모와 친모, 계부와 친부에서 누가 더 사건 사고를 더 많이 쳤나 하면 계모, 계부보다는 친부가 오히려 아동학대나 더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떠한 이야기들, 또 하나 있죠. 우리 그 여성분들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좀 그럴지 모르지만은
시댁 이야기하면 시자 들어간 거 시금치도 안 먹는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보면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어떨 때는 시어머니가 훨씬 더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존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시자에 대한 그것들이 실제로 당해보지도 않고, 결혼해보지도 않고, 이미 시댁하고 시어하고 같이 사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들을 미리 내가 방어막을 가지고 두려움, 공포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도 멀리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의 법칙에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겪어보지도 않고 먼저 결혼해 놓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야기들, 못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이야기들, 10월도 요새 TV에도 재미삼아 많이 하죠. 사실 저는 이런 거 조금 반대인데,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잘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발굴되어서 나가야지 교육적으로 사회가 밝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쪽만 부각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공포, 불안 속에 나도 모르게 씨앗을 뿌려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또 우리 이런 이야기들 있죠. 저희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저희들은 망태 할아버지, 전 국민의 망태 할아버지였거든요. 망태 할아버지 잡아간다. 망태 할아버지가 누군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망태 할아버지 잡아간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요. 그전에는 또 호랑이 무르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게 바른 교육을 한다 하면서 공포심 때문에 가거든요.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포와 억압으로 해서 놀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공포와 억압으로 해서 놀고 싶은 마음을 눌러놨다. 그러면 공포와 억압이 빠져버리면 놀고 싶은 마음이 또다시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빈번하게 이야기하죠. 너 안 데리고 간다. 이거 안 사준다. 먹을 거 안 준다. 어디 떼놓고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빈번하게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거든요.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진짜인 줄 알거든요. 걱정만 생기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어린 마음에 세상을 일그러지게 보게 만들어요. 세상관이 삐뚤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좋습니다. 사람을 경외시하고 무섭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각인시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를 봐야지 되는데, 자, 부모가 어린 아이들한테 위협적인 말을 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부모들 쓰는 언어로 부모들이 사는 세상의 어떠한 경험치로 가지고 어린 아이들의 겁을 주고 위협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나 하면, 이러한 위협이 자꾸 남발되다 보니까 무엇이 되나 하면, 위협은 말 그대로 단순한 위협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실효성이 없고 그냥 위협은 위협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더 좋지 않은 건 일관성이 없거든요. 너 오늘 저녁에 나 좀 봐 해놔놓고 또 엄마나 아빠가 설거지를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하면, 아이들한테 부모 말이 나 전달법에서 전달되지 않고 침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부모도 무시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위협에 들어가면 공포심리가 생겨서 어떠한 것을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들 우리 학원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보면,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면 선택을 못하는, 물론 배려심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할까 선택을 못하게 되거든요. 왠가 하면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부모들이 항상 공포를 너 왜 그렇게 했니라고 가니까 하고 내가 욕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선택의 여지를 빼앗아 버린다.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위협을 너무 자주 한다. 그러면 공포심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나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부모마저도 무시하게 된다. 왜? 사소한 공포가 자주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공포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떠한 일을 취사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더 중요한 것, 더 나쁜 것은
어느 것이 좋은 것이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사실 여부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요즘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상담 오는 부모님들이 대개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소한 위협이 남발되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못하게 되고 설사 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계속 공포심을 너 이렇게밖에 못했냐 하는 위협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대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사회로 나가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 맴도는 아이들 많죠. 물론 뭐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협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부모가 일관성 있게 가면 되는데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안 했다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하지 말아라고 했다가 집에 손님이 오고 또 아니면 엄마 친구들이 와서 막 수다 떨고 놀아야 되면 아이들이 성가시니까 오히려 장난감을 주고 놀아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보면 일관성이 없는 위협을 가다 보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판단이 못하게 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된다. 시도하더라도 거기에서 끝을 내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꿈을 가지지 않게 된다. 꿈을 저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하기는 나전달법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위협하기가 자주 되게 되면 부모의 위상이나 또 그 다음에 아이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 그 다음에 인간을 보는 인간관, 그 다음에 세상을 일그러지게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말투에서 이런 것은 절대 안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체벌하기가 그랬어요. 체벌하기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음흉한 것이 사실은요. 위협하기예요. 말로서 위협하면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뭐예요? 아이의 어떤 행동도 못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즐겨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말을 곰곰이 되씹어보면 알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내 아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너 뭐 할래? 하면 우물쭈물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뭐예요? 부모가 일관성 없는 위협하기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지 않아서 제가 거기 있는 올바른 해법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을 마칠 건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 들으시고, 나의 삶을 어디에 있는지를 꼭 한번 검토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고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